예. 예, 지금 녹화 시작했고요. 자, 오늘은 제6회 기출 변형 문제 114페이지입니다. 기본 작업 2번. 자, 작업을 지금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시간은 한 제가 3분 정도 드릴 거고요. 자, 그 안에 작업을 여러분들이 직접 한번 해보세요. 자, 이렇게 해서 완성을 했습니다. 자, 완성한 내용은 여러분들하고 같은지 한번 체크해 보시고요. 자, 이 내용은 제가 지금 뒤로 돌리겠습니다. 자, 지금부터 여러분들하고 한 거하고 저하고 좀 비교 좀 해보세요. 자, A1에서 H1까지 잡은 다음에 병합했고요. 자, 글자체는 궁서체로 했어요. 자, 크기는 18이고요. 이중 붉게와 이중 밑선 들어갔습니다. 자, 앞에 특수문자 하트 집어넣어야 되는데요. 여러분들 자음에 미음을 입력하신 다음에 스페이스바 왼쪽에 있는 한자를 누르셔도 되고요. 두 번째 방법은 삽입에서 자, 기호로 들어갑니다. 물론 입력되어 있는 컴퓨터 활용 능력 시험 결과라는 셀을 더블 클릭하신 후에 컴자 앞에 커서를 입력하신 후죠. 자, 그 다음에 오른쪽에 보시면 하위 집합이라고 되어 있는 거에 눌러서 아래 중간쯤에 보면은 기타 기호라는 게 있어요. 자, 이걸 눌러주시면 되는 거예요. 거기에 여기 하트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도 입력을 할 수 있겠죠. 자, 앞에 있는 하트는 제가 복사를 해서 그대로 붙여넣을 거예요. 자, 두 번째, 이제 셀을 합치는 부분이죠. 자, 수험 번호 부분, 자, 컨트롤 C부터 눌러서 성명, 필기, 실기, 합격 여부 부분을 영역으로 잡았고요. 모든 서식은 홈에 있습니다. 자, 병합하고 가운데 맞춤을 선택해 줬습니다. 자, 그 다음에 A3에서 H4까지의 영역을 잡으신 후에 강조색 5라고 돼 있죠. 자, 셀 스타일 보시면 돼요. 셀 스타일에 강조색 5번을 선택했습니다. 자, 그 다음 C3에서 C5에서죠. C5에서 G16까지 영역을 잡았어요. 여기는 천 단위 구분 기호가 없죠. 자, 그러니까 마우스 오른쪽 클릭 셀 서식에 들어가셔서 사용자 지정에 들어가신 다음에 천 단위 구분 기호가 있을 때는 이 모양을 선택해 주시면 되고요.
천 단위 구분교가 없을 때는 그냥 0을 선택하시고 0 뒤에 점이라고 넣어주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 이제 선을 선택하는 거죠. A3에서 H16까지를 잡으셔서 모든 테두리 한번 해주시고요. 자, 그 다음에 굵은 바깥쪽 테두리 나타내 주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기본 작업 2번을 완성했어요. 자, 기본 작업 3번 들어갑니다. 자, 기본 작업 3번에서는 고급 필터를 나타내 주는 형태입니다. 자, 조건이요. 직위라는 것과 그 다음에 지점. 자, 근데 순서가 바뀌었죠. 자, 그러면은 지점을 먼저 하지 마시고 요 직위를 먼저 복사해서 위치인 A21에 붙여넣기 하시고요. 그 다음에 지점을 복사해서 직위 오른쪽에 붙여넣기 하세요. 지문상에 나와 있는 순서대로 하시면 됩니다. 자, 부장이라고 되어 있으니까 이 부장을 복사해서 직위 밑에다 나타내 줬고요. 자, 부장 이거나란 말 나왔죠? 그러면 한 칸, 한 줄 밑에 한다라고 했습니다. 강남을 복사해서 이거나기 때문에 한 줄 밑에 붙여넣기를 했어요. 자, 이렇게 만들어 주시면 됩니다. 이게 조건이죠. 그러면 조금 아쉬운 게 테두리 부분인데요. 이건 사실 안 해도 관계는 없어요. 지금 보기에 테두리가 이 부분은 없으니까 여기까지 잡아서 모든 테두리 정도 정의 좀 해 놓겠습니다. 자, 이제 원본 데이터를 다 잡아야 됩니다. 이렇게 원본 데이터를 다 잡아 주시고요. 자, 데이터에 보시면은 고급이 있죠. 자, 고급을 선택해 주시고요. 자, 조건 범위 클릭합니다. 조건 범위 클릭해서 조건, 필드 제목부터 다 잡아주시면 되고요. 복사 위치는 비활성화되어 있기 때문에 다른 장소의 복사를 선택해 주시고 복사 위치 클릭하시고 위치 A25셀을 선택 확인하겠습니다. 즉, 요 두 개의 조건을 다 만족하는 건데 다 만족하는 게 아니죠. 지위가 부장이어도 되고 지점이 강남이어도 되는 데이터를 뽑아낸 겁니다. 자, 이렇게 해서 고급 필터 기본 작업 3번까지 해봤습니다. 자, 이제 분석 작업으로 넘어갈게요. 여러분들 시험 보실 때에도 계산 작업을 먼저 하지 마세요. 이렇게 기본 작업 3번까지 하셨으면 그 다음에 분석 작업으로 들어갑니다. 계산 작업을 마지막에 하시는 게 좋아요. 자, 분석 작업 1번에 보니까 부분합 나왔네요. 부분합하기 전에 해야 될 게 뭐죠? 정렬이죠. 그러면 정렬 기준은 뭐죠? 학과입니다. 왜 학과일까요? 그 학과라는 필지 제목 맨 밑에 보시면 전체 평균이라는 전체라는 굵은 글씨가 있죠. 그걸 보고서 정렬 기준을 확인하시는 거예요. 자, 필드 제목을 포함해서 전체 다 잡았습니다. 자, 그 다음에 데이터에 정렬 들어갑니다. 정렬 기준은 학과죠. 오름차 순위냐 내림차 순위냐는 여러분들이 학과 밑을 보시면 경영학과, 그 다음에 경제학과, 경찰학과 식으로 나왔어요. 즉 오름차순이 되겠죠. 기역, 니은, 디귿이니까. 자, 확인 눌러주시면 됩니다. 자, 두 번째 정렬이 끝났기 때문에 이제 부분합으로 들어가시면 돼요. 자, 부분합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룹화 항목은 여러분들이 정렬을 했던 기준인 학과를 선택해 주시면 되고요. 자, 이제 함수 볼게요. 여러분들 그 출력 형태를 보시면 평균 다음에 최대값이죠. 이유는 최대값이 평균 위에 올라가 있잖아요. 즉, 다음에 실행하는 함수가 기존에 했던 거 위로 올라갑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평균 먼저 한 거예요. 자, 평균 먼저 했는데 뭐의 평균인 거를 확인하기 위해서 경영과 평균 오른쪽을 쭉 보세요. 33, 23.5, 16.5, 8이라고 되어 있는 4개죠. 그 4개가 뭐죠? 기준이 중간, 기말, 과제, 출석이에요. 즉, 함수는 평균이고 중간, 기말, 과제, 출석, 총점은 아니기 때문에 체크 해제했습니다. 자, 이렇게 나타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이 내용이 책에도 나와 있습니다. 자, 첫 번째 보니까 성적 현황표에 그린 것 같이 학과별로, 즉 학과가 정렬 기준이고요.
중간, 기말, 과제, 출석의 평균을 이라고 나와 있죠. 자, 그 내용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확인하겠습니다. 자, 두 번째, 다시 부분합 들어가셔서 두 번째 할 때의 함수를 살펴보니까 평균 위에 있는 게 최대값이죠. 자, 최대를 선택해 주시고 그 최대값 오른쪽으로 쭉 가면 다 빈칸인데 마지막에 80이라는 숫자가 있네요. 그 80이라는 숫자의 기준은 총점이죠. 즉 중간, 기말, 과제, 출석은 체크 다 해제하시고 총점에 체크를 하신 다음 새로운 값으로 대치를 두 번째 할 때의 함수는 체크 해제. 그렇죠? 두 번째 해야 되는 함수에 대해서 새로운 값으로 대치를 체크 해제하셔야 그 앞전에 했던 평균의 데이터가 사라지지 않습니다. 자, 확인 눌러서 자, 평균 앞에 최대가 올라간 걸 확인하실 수 있어요. 물론 여러분들이 제 컴퓨터가 19버전이기 때문에 갑이라는 글자가 나오진 않았는데 16버전 시험에서 사용하실 때에는 갑이라는 글자가 다 나오니까 크게 신경 안 쓰셔도 됩니다. 자, 그 다음에 현장에서 여러분들이 사용하실 때 갑이라는 글자를 나타내고 싶다라고 한다면 컨트롤 F를 눌러서 바꾸기로 들어가시면 되죠. 여기에다가 최대 쓰시고 바꿀 내용에다가 최대 값이라고 입력하신 다음에 모두 바꾸기 해주시면 돼요. 자, 이때 한 가지 주의해야 될 점 뭐죠? 바꾸기 한 다음에 맨 밑을 보시면 전체 최대 값이라고 나오게 돼 있어요. 여기만 최대 값이라는 글자가 들어갔다는 소리죠. 그래서 여기 부분에서 값자 하나만 지워주시면 됩니다. 자, 이게 이제 현장 작업이라면 그렇다는 얘기죠. 자, 이제 분석 작업 2번 들어가겠습니다. 자, 분석 작업 2번에서는 피벗 테이블입니다. 피벗 테이블은 필드 제목서부터 시작해서 전체 데이터를 다 잡고 시작하는 거예요. 자, 여기에서 홈 오른쪽에 삽입이라는 곳이 있습니다. 이 삽입이라는 거 앞에 보면 피벗 테이블이 있죠. 자, 얘를 선택해 주시면 돼요. 자, 그 다음에 기존 워크시트 어디라고 되어 있는지 살펴볼게요. 피벗 테이블 보고서는 동일 시트 A23셀에서 시작하시오라고 되어 있어요. 자, 기존 워크시트를 선택해 주시고 자, 밑에 빈칸 클릭하신 다음에 A21셀을 23이네요. 23셀을 선택하고 확인을 눌러주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피벗 테이블을 나타내게 했고요. 이제 하나하나 갖다 놔 볼게요. 자, 문제상에서 나와 있는 대로 지점별 4분기 직급별 판매 현황표에 자, 시작합니다. 지점은 행, 지점을 클릭 드래그로 행에다 갖다 놨습니다. 자, 그 다음에 직급은 열, 자, 직급을 클릭 드래그로 열에다 갖다 놨고요. 자, 처리하고까지 했어요. 이제 갑에 갖다 놓을 내용을 보니까 10월, 11월, 12월에 그랬으니까 10월 갑에다 갖다 놨습니다. 11월도 갖다 놓고 12월도 갖다 놨어요. 자, 이렇게 갖다 놓으신 상태에서 10월, 11월, 12월이 다 들어갔죠. 얘네들에 대한 함수를 볼 건데요. 전부 다 평균을 계산한 후라고 했습니다. 자, 이 합계 부분을 왼쪽 단추 누르셔서 값 필드 설정으로 가세요. 자, 그런 다음에 평균을 선택하고 확인합니다. 자, 두 번 더 하셔야죠. 11월도 클릭, 값 필드 설정, 평균 확인. 12월도 값 필드 설정, 평균 확인을 했어요. 자, 항상 이 값이라는 것은 열 밑에 나오게 되어 있는데, 자, 지문상의 내용을 보면요. 값을 행으로 설정하래요. 이 값이라는 글씨를 클릭 드래그로 지점 밑에, 즉 행에 위치하고 있는 지점 밑에 갖다 놓으시면 됩니다. 자, 이 형태로 만들어라까지예요. 이게 지금 문제에서 요구하는 내용 전부입니다. 자, 사실 피벗 테이블은 좀 더 어려운 사항들과 내용들이 있어요. 뭐냐면 함수도 추가할 수 있고요. 수식도 추가할 수 있고요. 각각 내용들을 추가 변형들이 다 가능합니다. 자, 그런데 2급에서는 이 정도 범위 내에서만 내용이 나오니까 여러분들이 크게 걱정은 하실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자, 이제 피벗 테이블을 마무리하고요. 자, 매크로로 들어가겠습니다.
여러분들이 녹화된 내용을 여러분들한테 보여드리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예, 좋군요. 제가 내용은 최대한 심플하게 부연 설명들은 최소화시켜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한 분 더 들어오신 분이 계셔서 출석 체크만 하고 계속 진행할게요. 자, 이번엔 매크로입니다. 페이지는 117페이지고요. 제 6회 진행하고 있습니다. 자, 빈 셀을 아무거나 하나 선택하는 거죠. 그렇죠? 항상 시작하기 전에 자, 개발 도구에 가서 자, 매크로 기록을 눌러줍니다. 자, 첫 번째 매크로의 이름은 병합이네요. 병합이라고 하시고 확인을 눌렀습니다. 자, 그 다음에 병합할 내용을 잡아야겠죠. 자, 이제 처음엔 컨트롤 누르지 마세요. 식품명에 해당하는 A3에서 A4. 자, 컨트롤 누르시고 B3에서 B4. 자, C3에서 D3. 그 다음에 E3에서 F3. 그 다음에 G3에서 H3. 자, 그 다음에 아랫부분입니다. A11에서 B11까지. 자, 이제 마우스 놓으셨으면 컨트롤도 놓으세요. 모든 서식은 폼에 있죠. 폼에서 병합하고 가운데 맞춤 클릭합니다. 자, 여기까지가 매크로 끝이에요. 개발 도구로 다시 가서 기록 중지를 해주셔야 됩니다. 자, 이제 바깥에 또 아무데나 클릭하시고요. 다시 한번 개발 도구의 코드에서 매크로 기록을 눌러주세요. 두 번째 매크로의 이름은 합계입니다. 자, 확인 눌러주시고요. 영역을 보니까 C11셀의 답이 들어가죠. 그래서 채우기 핸들로 오른쪽으로 쭉 당겨줄 겁니다. 답이 나올 셀을 선택하셨다면 수식 입력줄 클릭해 주시고요. 자, 는 합계를 나타내주는 함수 sum을 나타내 줄게요. sum 더블 클릭. 자, 그 다음에 목표량을 다 잡습니다. 이제 괄호 닫아주시면 되겠죠. 자, 이제 입력 단추 눌러주세요. 채우기 핸들은 더블 클릭은 아래쪽으로 내려갈 때만 더블 클릭이고요. 오른쪽으로 갈 때는 클릭 드래그로 당겨주시면 됩니다. 자, 여기까지가 합계를 나타내주는 형식이고요. 자, 기록 중지 눌러보겠습니다. 자, 클릭했어요. 자, 여러분들이 이렇게 직접 입력하는 방식이 있었다면 두 번째 방식 뭐 있었을까요? 지금 뭐 매크로는 안 한다 하더라도 한번 다시 해보면 답이 나올 셀을 선택하시고 자, 여기에서 수식에서 여기 자동 합계 화살표 눌러서 합계만 딱 클릭해 주는 거죠. 그런 다음에 입력 딱 누르시고 자, 더블 클릭으로는 밑으로 내려가는 거기 때문에 아무리 눌러도 안 돼요. 클릭 드래그로 오른쪽으로 당겨 주셔도 됩니다. 이렇게 하신 다음에 매크로 종료를 눌러 주셔도 되겠습니다. 자, 이제 단추가 필요하겠죠? 자, 첫 번째 단추에는 위치를 봤더니 B13에서 C14래요. B13에서 C14까지. 여기에 단추를 집어넣겠습니다. 개발 도구의 컨트롤, 삽입에 양식 컨트롤의 단추, Alt 누르신 상태에서 클릭 드래그, 마우스 먼저 놓고 Alt 놨습니다. 매크로 지정 자동으로 떴죠? 자, 병합 선택하시고 확인할게요. 단추 1이라는 글씨를 병합이라는 글자로 바꿔야 되기 때문에 클릭 한번 하시고 클릭 드래그. 자, 병합 선택합니다. 자, 두 번째, 위치를 살펴봤더니 동일 시트에 23에서 F14, 23에서 F14까지 삽입에 도형에 자, 현재 도형을 봤더니 모서리가 둥근 사각형이래요. 사각형의 두 번째 거. 자, 이제 Alt 누르시고 클릭 드래그 마우스 먼저 놓고 Alt 놓습니다. 자, 안쪽의 내용은 합계라고 집어넣으라고 되어 있고요. 예, 가로 세로 가운데 하라는 말은 없으니까 그냥 두겠습니다. 자, 도형에서 마우스 오른쪽 클릭, 매크로 지정, 합계 선택, 확인. 자, 이제 바깥에 아무 셀이나 하나 선택하시고 병합을 눌러주시면
병합된 영역이 잡혔고요. 바깥에 아무데나 클릭하시고 합계 누르시면 합계 부분이 잡혔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매크로까지 완성을 했어요. 자, 이제 차트 작업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이미 차트가 입력되어 있다는 소리는 데이터 범위를 바꾸란 내용이 되겠죠. 자, 1번 보겠습니다. 성명별 자료 구조의 데이터가 차트에 표시되도록 데이터 범위를 추가하래요. 그리고 행렬 전환을 수행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보면 자료 구조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지금 보면 항목에 운영체제와 컴퓨터 구조만 들어갔어요. 즉, 자료 구조가 빠졌다는 얘기죠. 자, 여러분들이 마우스 오른쪽 클릭 차트에서 오른쪽 클릭하시면 이렇게 보여질 겁니다. 그렇죠? 빠져 있죠? 자, 그러면 데이터 선택을 선택하시고 그냥 영역을 여기 부분이죠. 다 내용을 지우세요. 여기 지우셔야 됩니다. 지우신 다음에 그냥 다 잡으세요. 여기까지만 돼 있었던 건데 자료 구조까지 잡아준 겁니다. 자, 확인하겠습니다. 아, 하나 더. 확인하기 전에 뭐 해야 되죠? 행렬 전환 수행하라고 돼 있잖아요. 그 말은 뭐냐면 항목에 있는 내용과 범위에 있는 내용을 서로 바꿔라 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행렬 전환을 선택했습니다. 이렇게 바꿔라 라는 내용이죠. 자, 이제 확인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첫 번째 끝났고요. 두 번째 볼게요. 차트 제목과 축 제목은 그림과 같이 입력하래요. 차트 제목 위에 나와야 되고요. 그 다음에 여기 왼쪽에 기본축이 이제 기본축의 값, 기본축의 이름을 집어넣어라 그 얘기죠. 자, 여러분들 위에 차트 디자인 들어가셔서 차트 디자인에서 차트 요소 추가로 갑니다. 차트 제목 위 선택해 주시고요. 다시 들어가서 차트 요소 추가 다시 들어가서 축 제목의 기본 세로 요 기본 세로를 선택해 주시면 됩니다. 아, 축이 아니라 축 제목입니다. 축 제목의 기본 세로를 선택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먼저 차트 제목 선택해서 내용 써주시고요. 자, 축 제목 이름 넣겠습니다. 근데 얘가 돌아가 있잖아요. 자, 요거를 위치 바꿔놓는 방법을 하겠습니다. 자, 마우스 오른쪽 클릭, 축 제목에서 마우스 오른쪽 클릭을 해주시고요. 맨 밑에 축 제목 서식으로 들어가세요. 자, 그런 다음에 여기 텍스트 옵션을 선택하고요. 세 번째 것을 선택해 줍니다. 자, 그러면 텍스트 방향이란 말이 뜨죠. 여기에서 세로 방향 아닙니다. 세로 맞춤 아니고요. 텍스트 방향에서 자, 가로를 선택해 주시면 돼요. 텍스트 방향에서 가로를 선택해 주시면 되겠고요. 자, 여기 축 제목 내용을 잡아서 점수라고 써주시면 되겠네요. 자, 이렇게 해서 2번까지 해봤습니다. 자, 이제 3번 볼게요. 모든 데이터 계열의 데이터 레이블 값을 표시하래요. 위치는 바깥쪽 끝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막대를 굳이 선택할 필요가 없는 거죠. 왜요? 모든 막대에 다 들어가는 때에는 그냥 차트 영역에서 하는 거예요. 그냥 차트 영역에서 위에 차트 디자인에 차트 요소 추가 그 중에 데이터 레이블을 바깥쪽 끝에 나타내 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전체 막대에 레이블이 다 들어갈 때에는 특정한 막대를 선택하시면 안 되고 그냥 차트 영역에서 선택하신 다음에 차트 디자인, 차트 요소 추가해서 데이터 레이블을 바로 바깥쪽 끝에 나타내 주시면 전체 막대 위에 다 나오는 것을 알 수 있을 겁니다. 자, 4번 보겠습니다. 자, 여기가 범례죠. 범례가 아래쪽으로 배치하고 했어요. 자, 그렇다면 똑같습니다. 차트 요소 추가에 범례에 가서 아래쪽을 선택해 주시면 돼요. 아래로 내려갔죠. 자, 그 다음에 도형 스타일의 색, 윤곽. 자, 위에 보시면 도형 스타일이 나와 있어요. 지금 현재 범례가 선택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자, 그 상태에서
차트 스타일 들어갔고요. 이때 요 범위에만 선택하는 거예요. 요 범위에만 선택하신 상태에서 여기 서식에 들어가는 겁니다. 차트 디자인 아니에요. 서식입니다. 서식의 도형 스타일로 가셔서 여기서 선택하는 거예요. 차트 디자인이 아니에요. 서식입니다. 자, 여기에서 보시면 색, 윤곽, 주황. 자, 여기가 색, 윤곽, 주황, 강조 6번에 해당하겠네요. 요겁니다. 자, 선택해 주세요. 자, 이렇게 해서 범위에 대한 도형 스타일까지 나타내 줬고요. 6번 들어갑니다. 자, 차트형 영역에 테두리 스타일을 둥근 모서리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차트 영역에서 마우스 오른쪽 클릭. 자, 그 다음에 차트 영역 서식. 맨 마지막에 있죠. 오른쪽에서 테두리 선택하시고 맨 아래쪽에 둥근 모서리 선택해 주시면 됩니다. 자, 여러분들이 이제 시험장에 들어가시면 40분 동안 시험을 보게 됩니다. 자, 그때 기본적으로 1부터 차트 작업까지 다 끝날 때까지 여러분들이 가능하시면 25분 안에 완성을 해주셔야 돼요. 많이 걸려도 30분 안에는 끝내셔야 됩니다. 자, 함수가 쉬운 거는 1분도 안 돼서 끝낼 수 있어요. 하지만 기본적으로 2분 정도 걸린다고 봤을 때 10분을 잡겠죠? 5문제니까. 그렇게 되면 40분이 꽉 차요. 그래서 가능하시다면 한 25분 안에 차트까지 완성하시는 것이 시간 배율상 좋다라는 거 말씀드리면서 자, 함수 들어가겠습니다. 자, 1번 문제 좀 살펴볼게요. 평가 점수 중 세 번째로 높은, 자, 몇 번째로 높은이란 말 나오면 large라는 함수를 쓰죠. 자, 몇 번째로 낮은 그랬다면 small이라는 함수를 씁니다. 자, 가장 큰 거 구해라. 그럼 max겠죠. 가장 작은 거 구해라. min 사용하시면 됩니다. 자, 또 하나, large도 가장 큰 거 찾을 수 있죠. 자, large는 인수가 두 번째 인수가 있는데 그게 k예요. 자, k는 몇 위라는 뭐 1을 쓰면 1위가 되겠고요. 2를 쓰면 2위가 될 겁니다. 자, 그런 형태로 large는 max와 같은 가장 큰 것도 구할 수 있다. 하지만 무엇까지요? 2등, 3등, 4등도 나타낼 수 있다는 장점이 있는 게 large 또는 낮은 점수를 구할 때는 small을 사용하시면 됩니다. 자, 우선 3위의 평가를 잡으라고 했을 때 알맞은 함수라고 되어 있어요. 몇 위라는 것을 사용하는 가장 높은 것은 large를 사용하면 되겠네요. 자, 답이 나올 셀을 선택하시고 수식 입력줄 클릭합니다. 자, 연하시고 LA라고 입력하세요. 리스트 뜨죠? 자, 더블 클릭하시고 먼저 영역이 필요합니다. 평가 점수를 다 잡아주시고 콤마 그런 다음에 자, 이때 여러분들이 영역을 잡은 후에 F4를 눌러야 될지 말아야 될지 고민이 되시면 답이 나오는 셀을 나중에 채우기 핸들로 내릴지 안 내릴지를 확인하시면 돼요. 지금과 같은 경우에 답이 나온 셀 채우기 핸들 내릴 이유가 없죠. 그러니까 F4도 누를 이유가 없는 거예요. 자, 이제 콤마 하시고 3이라고 되어 있으니까 숫자 3을 써주신 후에 괄호 닫습니다. 자, 함수와 텍스트 사이에는 연결 연산자가 들어가고요. 자, 그 뒤에 점이라는 글씨를 넣어주세요. 자, 메모장에 이 내용은 상단부에 보여드리니까요. 참고하셔서 여러분들도 동일하게 넣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입력 잔수 눌러서 첫 번째 문제 끝냈습니다. 자, 두 번째 문제로 들어가도록 할게요. 자, 문제를 보니까 휴가 출발일과 휴가 일수를 이용해서 회사 출근일을 나타내 주는 걸 나오고 있어요. 자, 그러면 이것도 마찬가지로 알맞은 함수수라고 돼 있어요. 이 데이트는 뭐냐면요. 그 달의 마지막 날을 표현해 줍니다. 그 대신 뒤에 달 수를 입력하는 인수가 있어요. 거기에 숫자를 입력하면 그 달만큼 2를 쓰면 두 달 후에 해당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자, 한번 그 내용을 좀 살펴볼게요. 자, 먼저 답이 나올 셀을 선택하시고 수식 입력줄 클릭하신 다음에 는 ED라고 입력해 보세요. EDate 나오죠? 자, 내용을 살펴볼게요. 오른쪽에 힌트가 나와 있죠.
지정한 날짜 전이나 후의 개월수를 나타내주는 날짜, 일련, 번호를 반복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데이터 더블 클릭하시면 자, 스타트 데이트, 즉 스타트 데이트가 뭐예요? 휴가 출발일이라고 보시면 되겠죠? 자, 그 다음에 콤마, 두 번째 인수가 뭐죠? month, 달이 나옵니다. 자, 나는 두 달을 집어넣겠다 라고 한다면 2021년 7월 1일이 입력이 끝났을 때 두 달 후인 2021년 9월 1일 이렇게 나온다라는 얘기예요. 자, 이 데이트의 의미 아시겠죠? 현재 날짜에서 몇 달 후다라는 개념이 드는 게 이 데이트에 대한 내용이고요. 자, 두 번째, 베이스라는 거 보겠습니다. 베이스는 두 날짜 사이의 일수를 반환한다. 이겁니다. 자, 그래서 무슨 말이냐면 현재 휴가 출발일이 있잖아요. 근데 만약에 휴가 도착일이 있다. 도착일이라보다 끝나는 일이 있다라고 한다면 휴가 끝나는 날을 선택합니다. 자, 여기서 보면 끝나는 데이가 먼저 나오죠. 끝나는 날을 선택하고 시작하는 날을 선택하면 며칠이다라는 그 휴가 일수가 나오는 거예요. 오히려 베이스는. 자,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구할 것은 함수 워크데이입니다. 워크데이란 특정일. 자, 워크데이 더블 클릭했습니다. 스타트 날짜, 휴가 출발일이죠. 자, 그 다음에 며칠이 지났느냐, 휴가 일수까지 나타내 주시면 돼요. 자, 그런데 공식 일을 하지 않는 날은 토요일과 일요일이잖아요. 주 5일째니까요. 자, 근데 예를 들어서 홀리데이, 즉 공휴일 같은 게 있다면 그 공휴일을 선택해 주시면 돼요. 그럼 그 날짜는 빼고 계산을 해주게 돼 있습니다. 실제 일하는 날짜를 나타내 주는 거니까요. 자, 이 상태에서 그냥 바로 닫으시면 돼요. 자, 이렇게 했습니다. 자, 이 상태에서 입력 단추 딱 눌렀습니다. 회사 출근일은 7월 7일이네요. 자, 이유가 뭘까요? 휴가 일수가 4일이면 7월 1일에서 4를 더하면 7월 5일이 되잖아요. 근데 왜 회사 출근일은 7월 7일일까요? 그렇죠. 토요일과 일요일이 추가됐기 때문에 7월 7일이 된 거겠죠. 즉, 7월 1일부터 휴가일 4일을 휴가일은 뭐예요? 실제 일하는 날짜를 휴가일로 본 거죠. 그리고 플러스 토요일과 일요일은 이틀이 더 추가된 거지. 그러니까 이틀이 추가될지 하루가 추가될지는 몰라요. 어느 날짜에 무슨 요일 날 출발했는지 모르니까 그때 일한 날짜에다가 4일을 더해서 토요일, 일요일까지 포함했더니 7월 7일이 된 겁니다. 자, 이제 2번 문제 끝났고요. 3번 문제로 들어가도록 할게요. 자, 당첨층이란 말이 나오는데요. 사실 말 그대로 당첨층은 이건 운이잖아요. 뭐 어떤 층이 당첨될지 모르죠. 또 그때그때 달라요. 추첨을 할 때마다 같은 층이 나오는 게 아니고요. 추첨할 때마다 다른 층이 나올 수 있어요. 그걸 가리켜 우리는 랜덤이란 말을 씁니다. 자, 그래서 답이 나올 셀을 선택하시고요. 수식 입력 줄에 클릭하고 는 합니다. 이거는 답이 중요한 게 아니라 제대로 된 함수를 썼느냐가 중요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랜덤, R-A-N-D, 랜덤, 트윈, 비트윈, 사이값 더블 클릭합니다. 자, 그래서 최저층을 선택하시고요. 버튼이 뭐냐면 낮은 수를 선택하라 이겁니다. 탑, 높은 수를 선택해라 이게 되겠죠. 자, 그 다음에 괄호 닫아주시면 돼요. 이렇게 된 함수를 나타내 주신 후에 입력 단추 눌러주시면 되겠습니다. 뒤에 연결 연산자와 층이 필요하네요. 연결 연산자와 층이라는 글자가 필요합니다. 이 값은요, 저하고 여러분들이 같을 수가 없어요. 이거는 항상 다른 거기 때문에 어쨌든 추첨을 한 그 날짜의 그 시간에서 추첨한 것이 바로 이렇게 층으로 나타납니다. 자, 더블 클릭으로 해서 이렇게 나타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제 간혹 이런 분이 있어요. 11층 똑같잖아요.
자, 한 층에 한 세대만 있는 게 아니죠. 그렇죠? 한 층에 뭐 두 세대가 있는 데도 있고 세 세대가 있는 데도 있고 그런 형태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이제 4번 문제로 들어갑니다. 자, 지역별 3월에서 5월 초미세먼지 농도의 표준 편차가 전체 초미세먼지 농도의 표준 편차보다, 자, 여기서 말하는 표준 편차. 표준 편차가 나타내주는 함수를 STDEV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그 내용에 대해서 살펴볼게요. 는을 하시고 if 함수 들어갑니다. 그 다음에 stdev라는 함수를 써서 영역을 잡을 거예요. 자, 그 영역이 문제에서 얘기하는 대로 자, 여기에서 3월, 4월, 5월이 있고요. 지금 문제 볼까요? 초미세먼지 농도의 표준 편차가 전체 초미세먼지 표준 편차. 자, 전체 표준 편차가 있죠? 자, 그러면 현재 여기 영역은 뭐가 되냐면 서울 지역, 요 세 개에 대한 서울 지역의 3, 4, 5월에 대한 거고요. 크다, 크다. 그 다음에 다시 STDV를 나타내 주셔서 이번에는 영역을 잡는데 전체 영역을 잡는 거예요. 서울, 대전, 대구, 부산 3, 4, 5월 전체를 다 잡아주는 영역이 되겠죠. 여긴 제가 전체라고 할게요. 자, 얘가 크다면이라는 조건에 만족하다면 콤마 큰 따옴표 하셔서 미세먼지 또 높음을 나타내 주시고 그렇지 않다면 콤마 공백을 나타내라. 이렇게 표현해 보겠습니다. 자, 다윈 아웃셀을 선택했으니까요. 수식 입력 줄에 클릭했고는 자, 해보겠습니다. if stdev 더블 클릭하겠습니다. 서울 지역에 해당한 영역을 잡아주시고요. 괄호 닫을게요. 그 다음에 전체 표준 편차보다 크다 그랬으니까 크다. 다시 stdv 더블 클릭. 이번엔 전체를 다 잡습니다. 단 이때 전체 다 잡은 얘는 채우기 핸들로 내릴 때 내려가면 안 되죠. 그래서 F4 한번 눌러주시고 바로 닫습니다. 이 조건에 만족하면 콤마 이제 내용을 써주시면 돼요. 미세먼지 농도 높음. 그렇지 않으면요. 콤마 큰 따옴표 2개 공백으로 해라. 이해가 되겠죠. 자, 입력 한 줄 클릭했습니다. 자, 채우기 핸들 더블 클릭해서 이렇게 나타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 자, 요 내용을 한번 함수에서 뒤쪽에 나와 있는 함수에서 제가 하나 의문점이 드는 게 하나 갑자기 생겨서 한번 살펴볼게요. 예, 뭐 결과는 동일하게 나왔네요. 자, 다음 5번으로 넘어가도록 할게요. 자, 여학생 실기 평균 점수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뭐죠? 여학생이라는 조건이 들었어요. 그죠? 자, 여학생이라는 조건이 들어있는 상태에서 평균 점수를 구하고자 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은 평균이니까 에버러지란 말이 들어가겠죠? 자, 성별이 여자라는 것을 필드 제목을 이용해서 구할 때에는 d에버러지를 쓰면 되는데 지금 함수에 d에버러지가 없고요. 에버러지 if가 있어요. 자, 여러분들 sumif 기억나시죠? sumif는 인수가 3개 있습니다. 에버러지 if도 똑같아요. 인수가 3개 있어요. 자, 그걸 한번 해볼게요. 자, 답이 나올 셀을 선택했습니다. 수식 입력줄에 클릭하시고는 AV 하면 average if. 자, 우리가 sum ifs 즉 조건이 2개 이상인 것이 있듯이 average도 average if와 average ifs가 있어요. 자, average if 선택했습니다. 영역 잡으래요. 이 영역은 무슨 영역이죠? 조건의 영역이죠. 자, 그래서 조건이 여자를 찾는 거니까 성별을 다 잡아주시고 필드 제목은 잡으시면 안 되죠?
데이터베이스가 아니니까요. 자, 콤마. 그 다음에 여자를 찾습니다. 자, 이때 여러분들이 여라는 셀을 하나 선택하셔도 돼요. 왜요? 채우기 핸들로 내릴 거 아니잖아요. 또는 큰 따옴표로 여라고 쓰셔도 됩니다. 콤마. 실제 여러분들이 에버러지, 평균을 낼 레인지, 영역은 문제에서 뭐라고 돼 있죠? 평균 점수라고 돼 있어요. 그죠? 그러니까 자, 그러면 평균 점수는 또 어떻게 낼 거냐? 어, 학생의 실기 점수의 평균이라고 돼 있으니까 실기의 내용을 다 잡아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나서 바로 닫아주시면 되겠죠. 이렇게 해서 구한 값이 얼마인지 봤더니 87.2라고 돼 있어요. 자, 그런데 지금 밑에 보니까 첫째 자리, 소수점 이하 첫째 자리에서 반올림해서 정수로 만들래요. 자, 반올림이란 그냥 라운드죠. 자, 그래서 이 에버러지 앞에, 이 앞에다가 라운드 바로 여시고 맨 뒤에다가 콤마 0이 바로 정수입니다. 2를 쓰면 소수점 첫째 자리, 2를 쓰면 소수점 둘째 자리, 마이너스 2를 쓰면 10의 자리, 마이너스 2를 쓰면 100의 자리죠. 자, 정수는 0을 쓰시면 되고요. 괄호 닫아주시면 되겠습니다. 한번 해볼게요. 자, 여기에다가 라운드 맨 뒤에다가 콤마 0 괄호 닫아주시고 뒤에 점이라는 글씨가 필요합니다. 연결 연산자와 점이라는 글씨까지 나타내 주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함수 5개를 쭉 나타내 봤어요. 자, 여러분들도 자, 이렇게 결과가 나왔는지 다시 한번 체크해 보시고요. 자, 현재 시간 45분입니다. 자, 5분 후에 50분에 자, 7회 다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5분 후에 자, 뵐게요. 녹화는 잠시 멈추도록 하겠습니다. 이걸 레코딩을 안 했네요. 기본 작업 2번, 3번 뭐 요 내용이 레코딩이 좀 안 됐습니다. 아, 지금 뭐 분석 작업 1번과 2번도 현재 레코딩이 안 돼 있는 상태인데요. 아, 오늘 수업을 들으시는 분이 많으면 좋겠는데 많지 않아서 이 부분만 좀 다시 좀 한번 해볼게요. 여기 부분만 이미 하신 분들이지만 여기 부분만 다시 원상태로 좀 바꿔서 작업을 하겠습니다. 여기가 아까 얼마였냐면 58만 3,333원이었나요? 정확하게 기억이 안 나네요. 자, 그러면 여기가 되돌려보겠습니다. 뭐 되돌리는데 이게 컨트롤 Z가 어디까지 되는지를 이게 무한정 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어디까지 되는지 좀 여기까지 됐네요. 자, 기본 작업 3번. 예, 기본 작업 3번 중요해서 여기까지도 되돌려 봤습니다. 기본 작업 3번부터 다시 기본 작업 2번은 여러분들이 뭐 어려운 바가 없으니까 여기 부분이 좀 그렇겠네요. 여기까지 한번 갈 수 있는지 모르겠네요. 여기까지 돌아왔네요. 자, 여기 같은 경우에 여기서부터 다시 하겠습니다. 조금 빨리 할게요. 대신 마우스 오른쪽 클릭 셀 서식에 갔을 때 이런 식으로 나타내고자 하는 거죠. 뒤에 쉼표를 찍으면 0세기가 사라진다 라는 내용이었습니다. 자, 사용자 지정 들어가서 천 단위 구분기호, 쉼표, 그 다음에 점이라고 입력하고 확인을 한 부분이에요. 자, 모든 테두리 홈에 가서 붉은 바깥쪽 테두리까지 해줬고요. 자, 분석 작업 1번 들어갑니다. 자, 분석 작업 1번에서는 1,000원. 글씨가 1,000원이 빠졌나요? 아이고, 감사합니다. 자, 뒤에 여기 부분에 점이 아니라 1,000원이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이것이 지금 마음이 급해서 점자를 써버렸네요. 1,000원이라고 하고 확인을 하겠습니다. 이렇게 나와야 되겠죠.
자, 기본 작업 3번. 에서는 먼저 총점에 대한 영역을 잡아주시고요. 자, 문제를 보니까요. 여기는 홈에서 조건부 서식에 요 셀 강조 규칙에서 문제에서 미만이라고 돼 있어요. 작다죠, 미만은. 선택하신 다음에 200이라고 입력하시고 진한 녹색이라고 돼 있습니다. 텍스트가 있는 녹색 채우기 하나 해줬어요. 그 다음에 이제 요 창의성, 실용성, 경제성의 내용을 다 잡고요. 자,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조건부 서식에서 이번엔 상하이 규칙을 썼어요. 평균을 초과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대신 적용할 서식이 여기엔 없을 때에는 사용자 지정에 가셔서 자, 글꼴은 빨간색이라고 되어 있었습니다. 빨강. 그 다음에 채우기는 노랑으로 되어 있었어요. 이렇게 해서 확인해 주시고 한 번 더 확인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이제 분석 작업 1번 들어갑니다. 분석 작업 1번은 목표값 찾기입니다. 답이 나올 셀을 선택하시고 데이터에 가상 분석에 목표값을 눌러서 찾는 값이 70만 원이었어요. 700000. 그 다음에 바꿀 값은 상환기간, 즉 9셀, 엘도라도의 36개월이 됩니다. 자, 확인 눌러서 이제 36개월이 30개월로 바뀐 것을 알 수 있겠죠. 자, 분석 작업 2번 들어갑니다. 분석 작업 2번에서는 자, 답이 나올 셀은 여기고요. 여기에 월 상한액이 들어가야 되죠. 자, 는 월 상하게 선택했고요. 입력 단추 클릭했습니다. 자, 전체를 다 잡아주시는 거예요. 그 다음에 데이터에 가상 분석에 요 데이터 표를 선택하시고 문제에서 행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행에 있는 게 여기 부분이죠. 개월입니다. 상환기간 개월 선택하시고 열은 이율이죠. 여기 이율이라고 나와 있는 것이 수직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열이에요. 자, 학자금 대출액 상환표에서 이율을 선택하시고 확인을 눌러주시면 되겠네요. 자, 이렇게 해서 분석 작업 2번까지 해봤습니다. 자, 이제 매크로 들어갈게요. 자, 바깥에 아무 데나 선택하시고 됐죠? 자, 그 다음에 개발 도구에 가서 매크로 기록을 눌렀습니다. 자, 여기에서 사용되는 함수를 봤더니요. 함수가 아니네요. 쉼표 스타일이네요. 내용은 쉼표라고 입력해 주시고 확인을 눌러주세요. 자, 영역이 있습니다. B5에서 EF네요. F까지 잡겠습니다. F16까지 잡아주시고 그 다음에 쉼표 스타일 적용하는 거니까 폼에 가서 자, 쉼표만 클릭하시면 돼요. 어려울 게 없죠? 자, 이제 다시 개발 도구로 돌아오셔서 그렇죠. 기록 중지해야죠. 자, 이제 바깥에 아무 셀이나 하나 선택해 주시고요. 두 번째 매크로 기록 들어갑니다. 자, 여기에는 최대값이라고 되어 있네요. 확인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답이 나올 셀을 선택해 주시고요. 수식으로 가볼게요. 수식에 자동화기에 보면 최대값이라고 나와 있죠. 자, 이거부터 한번 선택해 볼게요. 동일하게 max라는 함수가 들어갑니다. 자, 확인하시고 아래로 내려가는 거기 때문에 채우기 핸들 더블 클릭하셔도 됩니다. 자, 이제 개발 도구로 가서 기록 중지 하시면 되겠네요. 자, 이렇게 해서 매크로까지 만들었어요. 이제 단추가 필요하겠죠? 영역은 H7에서 I8까지. 개발 도구의 삽입의 양식 컨트롤에 단추 클릭하시고요. Alt 누른 상태에서 클릭 드래그 쉼표 선택하시고 확인. 단추 2를 클릭 드래그 하신 다음에 쉼표. 두 번째 위치입니다. H11부터 시작해서 I12까지 잡아주시고 삽입에 도형에
자, 지금 우리가 나타내는 건 빗면이죠. 선택해 주세요. 마찬가지입니다. Alt 누른 상태에서 클릭 드래그로 영역. 내용은 바로 그냥 최대값이라고 입력해 주시고요. 마우스 오른쪽 클릭, 매크로 지정 들어가셔서 해당하는 최대값 선택해 주시고 확인 눌러주시면 됩니다. 자, 여러분들이 시험장이라면 확인을 해보시려면 바깥 아무 셀이나 선택하시고 쉼표 클릭, 바깥 아무 셀이나 선택하시고 최대값 클릭했을 때 이렇게 영역이 제대로 나오면 잘 하신 거예요. 자, 차트 작업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자, 차트에서는 보니까 범위에 생산 원가와 재고량이 있는데 재고량이 보이지가 않아요. 왜요? 단위값이 서로 달라서 그렇죠. 자, 그럴 때에는 이중축이 필요합니다. 자, 1번에 보니까요. 재고량 계열의 차트 종류를 표식에 있는 꺾은선. 근데 재고량을 선택할 수가 없잖아요. 이때 어떻게 하라고 제가 말씀드렸죠? 그렇죠. 눈에 보이는 막대에서 그냥 마우스 오른쪽 클릭하시고 계열 차트 종류 변경. 이때는 막대를 선택하고 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여기에 안 보이는 것이 눈에 보이죠? 얘를 표식이 있는 꺾은선형으로 바꾸어 주시고 보조축을 체크해 주시면 됩니다. 확인. 이제 보이죠? 자, 2번 차트 제목은 차트 위로 하고 A1 셀과 연동하래요. 자, 연동해 보겠습니다. 맨 위에 차트 디자인에서 차트 요소 추가 눌러주시고요. 자, 그 다음에 지금 우리가 나타내고자 하는 것이 차트 제목이죠. 차트 위 선택합니다. 자, 연동하라고 했죠? 자, 수식 입력줄에 클릭하셔서 는 A1 셀 선택하시고 확인하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2번까지 끝냈습니다. 자, 3번 볼게요. 세로 축의 주 단위가 20만이 되고 싶어요. 200만이네요. 그 뒤에 쉼표가 하나 더 붙었네요. 자, 어쨌든 간에 여기 부분이에요. 자, 선택하시고 마우스 오른쪽 클릭, 맨 밑에 축소식에 갑니다. 창이 떴죠? 자, 여기가 최대값인데요. 이 최대값을 얼마로 할 거냐면 2000000으로 설정하시고요. 자, 여기 기본 단위라고 되어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자, 여기는 음, 아, 주 단위를 주 단위를 20만 원씩 올리라고 되어 있는 거네요. 주 단위가 20만 원씩 올라가 있죠? 제가 최대값을 바꿨네요. 최대값은 100만이고요. 자, 기본 단위가 여기가 20만 원이 되는 거죠. 엔터. 이렇게 만들란 얘기입니다. 자, 그 다음에 보조 세로값의 주 단위를 60으로 하래요. 자, 오른쪽에 있는 여기가 바로 보조축이죠. 자, 여기에 기본이라고 되어 있는 부분이 50인데 얘를 60이라고 하고 엔터를 쳐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범위는 위쪽에 나타내래요. 그러면 자, 차트 요소 추가해서 이 범위의 부분을 위쪽으로 선택해 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생산 원가가 위로 올라왔어요. 자, 이제 5번 보겠습니다. 차트 영역에 테두리 스타일을 너비가 EPT로 하고 둥근 모서리를 쓰래요. 자, 그러면 차트 영역 선택하시고 마우스 오른쪽 클릭 맨 밑에 차트 영역 서식에 가셔서 자, 이 테두리를 클릭합니다. 자, 그런 후에 여기 보시면 너비라고 나와 있는 여기 부분이에요. 위치 확인하세요. 이 너비를 다 잡으시고 PT라는 글자까지 다 잡으세요. 그냥 숫자 2 쓰시고 엔터 됐습니다. 맨 밑에 둥근 모서리까지 해주시면 되겠네요. 자, 이렇게 해서 차트까지 완성을 했어요. 자, 오늘 함수는 나가지 않고요. 함수는 목요일에 제7회 함수 계산식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오늘은 6회 전부와 7회 계산식을 제외한 나머지까지 했습니다. 자, 오늘도 수업하시느라고 고생하셨고요. 우리 목요일 날 뵙도록 하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